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연아 교수입니다. 요즘 고령화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유엔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수준에 따라 세 가지 단계를 정의했는데요. 바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일 경우는 고령 사회, 그리고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초고령 사회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5명 중에 1명꼴로 된다는 의미인데요. 일본과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의 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처럼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영국의 경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폴 월리스는 1999년에 에이지 케이크라는 저서를 출간하였습니다. 에이지 케이크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 큰 지각 변동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고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지진처럼 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변화를 일으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고령 사회 속에서 장애를 가진 노인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더 소외될 가능성이 높고 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 노인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화된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혹은 젊은 시절부터 장애를 갖고 살아온 분들이 노년에 접어든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오랜 시간 장애와 함께 살아왔지만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겹쳐지면서 더욱더 큰 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적 또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고령화된 장애인이 장애가 발생하고 나서 15년에서 20년 이상이 되면 조기 노화를 경험하게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애와 함께 2차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2차 장애는 그야말로 2차적인 건강 문제나 심리적 어려움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척추 측만증이나 관절통, 또 그로 인한 우울증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밖에 2차 장애로는 통증, 또 피곤하거나 약한 느낌, 슬프거나 자신이 무가치한 느낌, 또 불면과 지속적으로 잠을 청하는 것의 어려움, 기억의 문제, 주의력 문제, 장과 방광의 문제, 또 과체중과 비만 등의 현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2차 장애를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 또 돌봄을 제공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깊게 살피고 또 적절할 때 도움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노인성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원래 비장애인이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능 저하로 인해서 노인이 되어서 장애를 얻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 파킨슨병, 관절염 등의 노화로 인해 장애를 새롭게 갖게 된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갑작스럽게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심리적 충격과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 문화를 공유하거나 또 본인과 같은 장애 유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못하며 장애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43.9%가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 유병률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장애 유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동성 제한, 청각 및 시각장애, 인지기능 저하, 또 자기관리 및 독립생활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가 보다 연령 친화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바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입니다. 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한국어로 하면 살던 곳에서 나이 들기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또 하나 정책적으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고령 친화 도시입니다. 고령 친화 도시는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게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약 8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각 국가가 또 자율적으로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령 친화 도시 국제 네트워크에는 60개국의 1,705개의 도시와 커뮤니티가 참여하고 있고 현재 약 3억 3천만 명의 인구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이고 또 제도적인 차원 플러스 또 실제로 미국의 사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장애와 또 노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런 장애노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노인이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In-Home Supported Service라고 IHSS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 제공자를 지정해서 돌봄 제공자가 한 달에 주어진 시간만큼 장애노인의 집을 방문해서 청소와 식사 준비, 또 개인의 위생 관리 등을 도와주며 혼자 사는 이런 고령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Community Based Adult Day Healthcare Center라고 CB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CBS 센터에서는 장애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기능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운동, 인지훈련, 식사 제공, 전문 간호, 소셜 서비스, 또 레크레이션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서 롱텀 케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시설 입소와 또 홈케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장애노인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맞춤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별개로 보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시각과 또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시스템이 더욱더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와 노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장애노인을 단순히 장애와 노화라는 특성을 지닌 취약한 집단으로만 인식하기보다 삶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시각을 지닌 존재로 이해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장애노인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연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